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2021년 1월 22일 오늘의 주요 뉴스와 역사 속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유튜브 소상공인 소통TV 최승재 TV를 통해서 방송됩니다. 여러분들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통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요 뉴스는 플랫폼 기업 민주당 면당 거부입니다. 여당 이익공유제 시작부터 삐걱입니다. 플랫폼 대상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시작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주요 플랫폼 회사 및 게임사 대표와 간담회를 추진하려 했지만 업체들이 난색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간담회와 함께 민주당이 배달 플랫폼 규제법을 동원하는 등 강원 전술을 동시에 펼치자 플랫폼계에서는 초긴장 상태에 빠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이 공유제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자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현 지도부가 이 공유제를 추진하면서 방향을 잘못 흐르는 것 같다. 자발성을 보장하고 양극화 해소라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이 직접 인재 육성에 나서도록 투자를 유도해야 되는데 현 시장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려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익공유제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의 여당의 행태는 기업 팔 비틀기로 하는 기업에 대한 압박 수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퍼퓰리즘처럼 보이고요. 이익공유를 통해서 마치 본인들이 홍길동처럼 행세를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문제를 이용해서 손실보상제도에다가 대기업들의 어떤 금전을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말할 명분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나중에는 준조세 성격의 어떤 세금을 거두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과거 정부로부터도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권과도 상황이 좀 다른데 플랫폼 회사들한테 우선적으로 먼저 이렇게 압박을 수단을 가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어떤 기업에 대한 바라본 시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플랫폼 회사들이 모두 이득을 걷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소상공인연합회와 배달의 민족이 MOU를 맺는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별반 내용도 없이 장관 그만두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 회사와 이 배달의 민족과 연합회 MOU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혜를 본 기업이라 하더라도 설사 플랫폼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이익 발생 분을 어떻게 구분해 낼런지 참 궁금합니다.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이 공유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느낌이 듭니다. 다음 뉴스는요. 은행 대출이 힘든 소상공인 이 빅테크가 돈을 빌려준다. 금융시장에 대한 빅테크가 파산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기존 금융권에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시작을 했죠. 네이버 자기네 쇼핑 입점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래에셋 캐피탈과 함께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을 시작한 네이버가 기존에는 3개월 연속 월 매출 100만 원 이상인 중소사업자에게만 대출 신청 자격을 부여했지만 이달 중에는 대출 신청 기준을 3개월 연속 월 매출 100만 원에서 월 매출 50만 원 이상으로 내리기로 했고요.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은 담보나 보증 없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3.2%에서 9.9%의 중금리로 빌려준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원리금 상환이 도래한 대출 차주 연체는 한 건도 없었다며 기준 완화로 대출 대상자가 기존보다 40% 늘어나고 앞으로 신청 기준을 계속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 대출과 관련된 대출 신청 기준을 낮출 수 있는 것은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대출 심사에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사하는 거 보면 알죠. 온라인에서 매출 흐름과 단골 고객 비중, 고객 리뷰, 고객 응대 등을 이제 반영하겠죠. 카카오페이도 비슷한 모델을 만든다고 합니다. 토스뱅크도 중소기업 중앙회와 손잡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 준비하고 한다고 하는데, 업력이 짧고 영업장이 없는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기존의 금융사에서 사실 찬밥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이런 빅데이터 같은 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들한테도 한참 뒤처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 안정 자금이나 현재 지원하고 있는 버팀목 자금 중에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좀 활용했으면은 대출 문턱도 줄일 수 있었고 심사 기간도 아마 단축시켜서 대출금 지급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관료적으로 지금 행정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무서운 설 물가, 설 차례상 비용이 11%나 올랐다. 설이 얼마 이제 있으면 설이죠. 근데 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10%가 더 든다. 무엇이? 설 물가가, 차례상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가 4인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을 보니까 23만 3,750원으로 지난해 설보다 11.0%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품목의 75%인 21개 품목이 상승했습니다. 아마 태풍과 장마 등으로 과일 중심으로 추가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고, 제수용 과일들, 밤과 대충 이런 부분들이 특히 많이 올랐고, 특히 대파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집밥 수요가 늘어나서 작황부진과 기상악화, 가축 전염병 등으로 사료용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방역도 중요하지만 생활물가 안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데, 생활물가 상승은 이미 서민 가계의 부담을 늘리고 있고 소비주까지 가져와서 경기 침체를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밥상 물가 안정에도 역량을 집중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공급 부족 품목은 비축 물량을 풀어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매점 매석을 하는 상인들은 또 엄벌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가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은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부분을 정부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월 20일 역사 속 오늘은요, 1990년 대한민국에서 3당 합당이 일어난 날입니다.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정의당,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야당의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해서 1990년 1월 22일 날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습니다. 민자당이라 그럽니다. 이 합당으로 만들어진 민자당의 후신들은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오늘 국민의힘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3당 합당은 보수정당 연합이라는 여러 가지 야합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른 조직과 합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만들어낸 정당이라는 또 평가도 있습니다. 국외 결단이라는 내용도 있고 기회주의 야합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그렇지만 3당 합당은 두 거목이었던 김대중과 김영삼 대통령이 완전히 사이를 갈라져 있어서 지역주의에 고착되어 있는데, 이게 김영삼 씨가 민자당 정권을 잡으면서 대통령이 되어서 문민정부 탄생하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했죠. 하나의 숙청도 했었고 50 세력의 상당수를 청산해냈고요. 역사 바로잡기 운동도 펼쳤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이거에 대해서 쿠데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를 했고 처벌을 했습니다. 군부 독재를 잔재를 청산했고요. 이게 민주계가 민자당을 정확하고 민정계를 끌고 나왔기에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만일에 3당 합당이 아니었으면 계속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일을 처리 못했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하나회 등의 쿠데타 역공력이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재를 몰아내기 위해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4.19 혁명 등 5.18 운동 등 수많은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민주사회를 잘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근데 현재 보면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거의 억압적이고 갑자기 자유를 말살하는 이 독재 비슷한 정권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의 기능도 마비시켰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견제 기능을 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진정으로 국민들과 정말 생활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가 좀 다시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치가 필요한 시국입니다. 더 이상 지역주의는 어렵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화합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3당 합당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런 3당 합당에 관련된 부분이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받는 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월 20일 오늘의 주요 뉴스와 역사 속 헤드라인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